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문의가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건이 이제 초기에는 주로 많이 물어보셨던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신고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디다가 하면 되느냐,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요즘 이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정보들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에 아니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 신청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진행하시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질문 받았던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그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게 되죠.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회사 혹은 노동청에서 이거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냈을 때, 이럴 때도 산업재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승인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우위관계라는 게 꼭 있어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 이런 이제 법적인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고요. 이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서 이러한 상병을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인지, 그 정도의 심각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급자, 상급자, 누가 스트레스를 줬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산업재해 쪽이 좀 더 넓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1차적인 결론이 나더라도 산재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재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결과 자체를 바꾸시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 통해 가지고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건 불법 행위가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이 되고 차차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속 사건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물어보시는 점들 3가지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이 괴롭힘 신청은 필수냐 라는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괴롭힘 사건을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짧아야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사건도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리죠.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년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게 한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 사건도 해야 되냐, 뭐도 해야 되냐 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지에 대해서는 꼭 노동청에서 확인받으면 장점이 많죠. 하지만은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저도 괴롭힘 사건 진정을 하시는 분 산재를 진행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진정사건은 취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사건은 그냥 마무리 짓고 산재에 집중을 해서 승인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꼭 괴롭힘 진정, 괴롭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없이 사건을 진행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그 판정서 내에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많이 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상급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점 등이 치료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판정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어필을 하는 거죠.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부당한 인사평가 때문이다, 아니면 업무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향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산재 판정문에 최대한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살펴보면요, 손해배상으로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청구하면 좋죠.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만큼 소가가 결정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인지대나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 비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청구해서 얼마를 인용받느냐에 따라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만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소송 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해라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승소를 하긴 했는데 일부 승소인 거죠. 근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오히려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전에 한번 그 부당해고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를 청구를 했는데 이 70%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소송 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비율 따라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구액을 결정할 때도 물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건 다 넣어야겠죠. 뭐 상담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다 넣어야겠는데 위자료를 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산재로 승인되면은 이제 요양비는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비급여나 아니면 상담비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청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으냐, 한 번에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괴롭힘 인정, 산재 신청, 위자료 신청,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많이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은 기본 1년 반은 걸리고 길게는 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 고려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일정 기간 정도까지만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쉬면서 이 사건을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휴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생활적인 안정도 있고. 그래서 휴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이런 사건을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은 급여가 한정없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진행하는 거, 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산재도 신청을 한다거나, 왜냐면 둘 다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쪽 결과가 나오면 의견서로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양쪽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시고, 어쨌든 이 사건이 마무리돼야 털어버리시고 다른 일도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에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뭐 회사에서 뭐 경고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뭐 심하게 써내라 이렇게 끝날 때도 있다 보니까 피해자로서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괴롭힘 행위가 뭐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처럼 형사사건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 처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내용 보시고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